암 환자분들은 이제 위장 운동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오래 음식이 위에 위장에 머무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막에 염증이 있어서 속이 쓰리고 메스꺼울 수가 있고, 장내균의 불균형으로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오고, 장점막이 어떻게 약화가 돼서 설사하고 흡수력이 떨어지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암 환자가 이제 이렇게 융합이 돼서 소화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의과에서는 이제 위산 억제제로 속쓰림 해결하고 우자운동 촉진제, 항우도제나 이런 것들로 주로 대증 치료합니다. 증상 하나하나에 맞춰서 양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소화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도 여전히 도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식욕도 잘 안 살고 계속 못 먹는다라고 아마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암 환자 자체가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과 치료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치료를 좀 보완적으로 도와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합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도와주는 보완 치료가 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 이런 보완 치료로 대표적으로 한약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향사액군자탕, 평이산, 삼령배추산, 반화사십탕, 보완이라는 약이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약들이 위암이나 췌장암, 이런 대장암의 생존율을 좀 높이고 특히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으면서 이 약을 오래 쓰면 쓸수록 오히려 생존율이 향상한다는 보고가 특히 대만에서 많이 보고가 됐다라고. 대만에서 2010년, 약 97년부터 2010년까지 한 14년 정도를 위암 환자들 한 6만 명을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약을 쓴 경우와 안 쓴 경우 약 한 960명을 조건을 좀 동일하게 두고 한약을 썼을 때 좀 뭔가 유익한 점이 있는지를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14년 통계를 봤더니 한약을 안 쓴 경우보다 한약을 쓴 게 생존 가능성 확률이 이게 100%라면 올해 2년, 4년, 6년, 14년까지 봤을 때 한약을 쓴 게 생존율을 더 높인다라는 통계가 인구 기반 연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오래 쓰면 쓸수록 사망자가 다 줄어들더라는 거죠. 한 달에서 100일까지, 100일에서 180일, 180일 이상을 보면 오래 쓰면 쓸수록 사망자가 줄어들더라라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한약을 썼더니 위암 환자분들의 이렇게 사망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는가라고 봤더니, 상위권에 해당되는 게, 물론 위암이라는 특징이 위암 수술도 했고 또 항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소화력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방에서도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 약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쓴 게 향사익군약탕, 평이산, 삼령배추산, 반화사심탕, 보준이탕, 보완, 마자나 이런 약들이 다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소화가 안 될 때 쓰는 소화제들이거나 또는 설사할 때 쓰는 약들인데, 또 변비일 때 쓰는 변비약, 이렇게 소화불량에 쓰는 약들인데, 그냥 일반인들의 소화불량에 쓰는 약들을 썼을 뿐인데 이 약을 쓴 분이 양방치료만 한 것보다 생존율이 더 높게, 또 이런 약들을 오래 쓰면 쓸수록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 연구 역시 대만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한 18,000명 정도의 췌장 환자를 9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등록된 걸 봤고요. 한약을 사용한 경우 안 사용한 걸 동일한 조건으로 한 380명 정도로 좀 비교해 봤더니, 한 3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역시 한약을 안 쓴 경우보다 한약을 쓴 경우가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위암에 쓴 경우와 마찬가지로 췌장암에서도 오래 쓰면 쓸수록, 즉 30에서 90일,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3달, 또 3달에서 6개월, 6개월 이상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약을 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망자가 다 줄어들더라는 거죠. 이런 보조적 한약들이 췌장암 역시 생존에 되게 유의하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한약이 또 췌장암에 도움이 되는가 또 봤더니, 아까 위암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향사익군자탕이 가장 도움이 되는 약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삼령배추산은 이제 이따가 나중에 다뤄지지만 설사약입니다. 항암 중에 설사나 암 환자 설사할 때 쓰는 약인데, 이때 또 평이산, 반화사심탕, 보완, 곽향연산 이런 소화제들이 실제로 췌장환자한테 많이 쓰이고 생존율 향상에 이렇게 인구 기반 연구에서 유의하게 도움이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위암, 췌장암, 대장암에서 가장 지금 대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이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약입니다. 이 사이트는 메모리얼 슬로운 캐터링 암센터라는 미국의 3대 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특하게 한약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이 대학병원에서 이것을 모아놓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료인들을 위한 정보라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요. 이 향사육군자탕은 구토나 복부 팽만감, 위장 장애를 치료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용되어 왔던 널리 사용되는 한약인데요. 특히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가 있는 성인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시험했더니 설사를 유의하게 줄여주더라. 특히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특히 식후의 소화불량, 팽만감, 조기 포만감이나 상복부가 통증 이럴 때 도움이 되는데 이 향사육군자탕 자체는 훌륭한 소화기 질환,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라는 설명입니다. 암 환자분들은 기력이 너무 없고 식욕도 너무 없고 위장 운동이 그래서 같이 떨어진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울렁울렁거리면서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많이 쓰이는 약이 바로 향사육군자탕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 약이 항암 효과까지 이제 보고가 되는데요. 아까 제가 위암에 이 생존율을 높이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이 향사육군자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약이 실제로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가를 좀 추가적으로 연구해 봤는데 이 향사육군자탕이 위암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이 향사육군자탕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위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실험 연구입니다. 이 퀘르세틴이라는 게 위암을 농도우전적으로 이 성분이 매우 잘 억제한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지센병원 통합암병원 한방과장 장소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 암 환자 소화불량에 대해서 표준치료인 의과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보완치료인 한방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소화불량이라는 주제를 가져왔고요. 의과치료와 한방의 보완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소화불량을 많이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소화불량에 현재 의과에서는 어떠한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의과 치료가 때로는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방에서 보완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때 한방에서는 어떠한 보완적 접근이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암 환자 소화불량에 쓰는 약들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약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이산, 세 번째는 삼령백출산, 네 번째는 이제 반화사심탕, 마지막으로 이제 보완이라는 약에 대해서 그게 5가지의 암 환자 대표적인 소화불량 처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 환자 소화불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암 환자분들이 소화불량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암 환자 소화불량은 일반적인 소화불량하고 달리 위장 기능이 저하된 어떤 이런 상태에 암 환자분들이 특이한 어떠한 특수한 어떤 몸 상태죠. 염증 환경이라는 게 되어 있고 또 전신 세약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 또 수술을 받으시면 내 몸이 이제 전체적으로 쇠약해지기도 하고 또 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베이스를 갖고 또 위장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암 환자의 소화불량은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소화불량이라는 파트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암 환자 소화불량이 왜 생기는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장 운동 자체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하거나 마약증 진동제를 쓰면 위에 배출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음식이 오래 위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더부룩하고 쉽게 이제 배가 부르는 조기 포만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운동 저하가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점막에 염증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쓰게 되면 이 점막의 염증이 특히 위나 장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장염, 또 점막염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어떤 위를 쓰리게 하고 또 충혈되게 만들어서
속이 쓰리게 되고 또 메스껍게 되고 또는 설사하게 되고 이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의 문제인데요. 신경계 문제에서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스트레스나 불안 이런 것들로 위장 운동에 어떠한 조절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 장애라든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소화 기능에 떨어지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전신 쇠약인데요. 보통 암 환자분들을 보면은 식욕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제가 뵀던 환우분도 항암 중인데 식욕이 너무 없습니다가 주된 호소를 하신 분이 또 오늘 두 분을 배웠습니다. 식욕 자체가 너무 감소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도 떨어지고 또 항암이나 이런 어떤 공격적인 치료하면 근육량도 떨어지게 되겠죠. 또 암 때문에 근육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 운동도 더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또 이게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악액질이라고 해서 카케시아라는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도 소화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원인으로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도 크게 네 가지 핵심 증상이 있는데요. 보통 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식사를 하면 금방 배가 부른 조기 포만감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 그리고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가스가 찬 것 같은 이런 느낌, 또 울렁울렁거리거나 식욕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소화불량과 식욕이 저하되는 어떠한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 소화불량은 특히 이제 국제 가이드에서도 이것을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국제 가이드는 뭐 미국의 가이드도 있고 이제 유럽의 가이드도 있는데 이런 가이드들을 쭉 보면 공통적으로는 이 암 환자는 잘 먹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잘 하기만 해도 되게 중요한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들인데요. NCCN이라고 해서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주요 암센터들, 즉 하버드나 MD 앤더슨,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같은 미국에서 대형 암센터들이 이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라는 곳에 이 치료 표준 가이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이드를 따르고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도 이 NCCN 가이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암 치료를 계속하려면 체력과 영양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려면 이게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면 식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욕이 떨어지면 치료도 힘들어지고 또 이런 소화불량이나 울렁거림이 있다면은 이 치료를 하기에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관리하라라는 게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으면 치료도 못 한다는 이런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장애라고 가볍게 흘릴 것이 아니라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종양내과학회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가이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화불량이라든가 메스꺼움은 참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이드 지침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의 부작용이 소화불량이나 울렁거림, 식욕부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증상을 방치하면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불량 증상은 바로바로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럼 이런 지침에 따라서 의과에서는 어떠한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표준 치료라고 하는 의과 치료에서는 크게 기본 치료가 있는데요. 즉 위산 억제제라는 걸 해서 PPI 제제라고 해서 속이 쓰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속 쓰린 것들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장 운동 촉진제가 있는데요. 위를 잘 움직이게 해서 특히 암 환자분들이 위장 운동이 촉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암 환자 수화불량에서 가장 중요한 약으로 뽑히는 게 바로 위장 운동 촉진제가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항구토제라 해서 구토를 줄여주고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줄여주는 것들이 기본 치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여러분 소화불량이 있다면 이런 약들을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치료로 해도 소화불량이 계속 유지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또 한계를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챗GPT에 의뢰해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과 치료는 증상을 줄여주지만 몸 전체 회복까지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의과 치료에 한계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암 환자 소화불량은 일반인의 소화불량과 좀 다릅니다. 여러 문제가 동시에 생겼다는 거죠. 즉 위장 운동도 떨어진 저하 상태에다가 이 점막의 염증도 오고 마음의 문제 그리고 체력이 저하된 문제 이 네 가지가 섞여서 소화불량을 유발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 가지를 내 대증 치료를 해서 될 게 아닌데 이렇게 한 가지 대증 치료의 형태로 의과는 하고 있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산 억제제를 쓰면 속쓰림은 완화가 되는데 위의 운동은 개선하기가 좀 어렵고 식욕 개선은 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위장에 어떤 불이 난 이 불은 끄지만 염증을 얘기하는 거죠. 위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는 또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위장운동 촉진제, 암 환자한테 대단히 중요한 소화제인데요. 장점은 이제 더부룩함을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한계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래 사용할 수 없다. 부작용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해서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방에서 많이 도움받을 영역 자체가 위장운동 촉진제 파트입니다. 워낙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서 발생하는 소화불량에는 특히 한방의 도움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의사들이 많은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시 암 환자분들 역시 위장운동 촉진제로서 해결이 안 되는 소화불량은 한방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항구도제가 있는데 이제 장점은 구역구토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역시 한계는 식욕 회복은 좀 제한적이라는 거고 소화 자체의 개선은 안 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식욕 촉진제가 있는데요. 보통 이 식욕 촉진제를 많이 좀 처방을 받으실 텐데 식욕 증가하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얘가 메게스트롤이라 해서 스테로이드의 계열의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욕 촉진제를 써도 연구를 해보면 근육이 증가하지 못하고 또 스테로이드의 어떠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 사용했을 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욕 촉진제는 이제 식욕을 돌게 해서 먹게는 할 수 있지만 몸 자체를 회복시키기에는 조금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약을 먹으면 속쓰림은 좋아지는데 여전히 못 먹는다가 현대인이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울렁울렁거리는 건 줄었는데 식욕은 안 돌아온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증상만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증 치료의 한계인데 그 사람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몸을 좀 보강하면서 소화력 자체를 회복해 줘야 되는데 그 증상에 맞춰서 대증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현대의학의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악액질이라고 해서 몸이 쇠약해서 근육이 특히 빠지는 거죠. 암성 쇠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의과에서 대단히 치료하기가 어려워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단순 영양 부족이 아니고 내 몸이 염증이라든가 대사에 어떤 이상이 와서 근육이 감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의과 치료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회복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미국이나 유럽의 과외들 모두 악액질 파트는 의과 치료만은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히 암 환자분들 혹시나 체중이 너무 빠지고 있고 근육량이 빠지고 있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보완 치료를 받으셔야 할 수 있는 그런 의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암 환자 소화불량의 현재 의과 치료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화불량의 한계는 여러 원인을 동시에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이 증상에 맞춰서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 환자의 소화불량은 단순히 이렇게 위장을 치료할 것이 아니고 몸 전체적인 것을 기력이 회복된 거나 위장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또 전체적으로 이제 위장 기능 떨어지나 전신 체력이 저하된 걸 동시에 치료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즉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 바로 암 환자 소화불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 이제 한방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한방에서 어떤 보완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일본의 의대, 즉 도쿄 의대에서 일본의 국립암센터하고 공동 연구를 한 건데, 일본의 암치료 전문 병원들, 특히 핵심 완화의료팀 안에 있는 완화치료 의사 311명을 대상으로 한약을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좀 전소저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높은 비율로 약 한 64.3%, 311명 중에 한 200명가량이 이제 암 환자의 증상 관리를 목적으로 한약을 쓰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고, 특히 암 환자의 증상이나 특히 항암 중의 부작용을 조절하는데 한약이 대단히 유효한 수단이 된다라고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의 특징은 한약의 효능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나라 대학병원 선생님들은 한약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아예 지침서에 이렇게 인쇄까지 하고서 주의를 주잖아요. 근데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문적인 가이드는 특히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지만 아예 금지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서로 다르냐면, 일본은 법적으로 의사만이 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대에서 의무 교육입니다. 2001년부터 약 한 24년 전부터 모든 의대에서 한약을 배우고 있고요. 암 치료에 한약을 쓴 게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대에서도 배웠고 의사들이 계속 한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한의사들처럼 일본의 의사들은 한약을 양약처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대에서 배우지 않고 의사님들이 한약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모르는 거를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관리에 한방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대학병원에 한의 선생님이 계신다면 바로 이런 제가 저희 병원에서 하듯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겠죠. 네,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확산되어 있지 않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좀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간접적이지만 외국에서는 한 50년 정도 먼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학과 한의학을 통합해서 융합치료를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의사 선생님들은 의과 치료만으로는 좀 한계를 보이는 증상이 있다라고 이제 앙케이트에서는 조사가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손발저림을 가장 의과에서는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한 77.2% 정도 의사님들이 손발저림은 의과만으로, 즉 양방치료만으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나른함, 피로를 의과 치료만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2.3%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식욕이 없거나 체중 감소하는 거 역시 약 한 45% 정도의 사람들이 의과 치료만으로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의료 의사님들이 이거에 대한 의과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약을 주로 많이 쓰는데, 오늘 주제인 소화불량에 대해서도 한방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변비, 특히 마약성 진동제에서 쏘는 변비나 일반 암 환자 변비에도 한약을 쓰는 비율이 이렇게 한 3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식욕부진 체중 감소에도 한 40% 정도의 사람들이 한약을 쓰고 있고, 복부 불편감이나 설사에도 한약을 쓰고 있고, 특히 암 환자들이 항암 중에 구역부토가 있을 때 한약의 처방 빈도가 일본에서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암 중에 물렁물렁거리고 식욕이 떨어지는 게 되게 힘든 소화장애 부작용인데, 이 연구는 여성암, 즉 자궁경부암이나 난소암에 많이 사용되는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이라고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두 약이 이 항암제가 물렁물렁거림을 많이 호소하게 만드는 항암제인데요. 요거 쓸 때 의과의 표준치료, 항구도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표준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항구도제만 썼을 때는
완벽히 구토를 억제하는 비율이 한 35.3% 정도 되는데, 여기에 육군자탕이라는 약을 한 가지만 더 추가했더니 57.9%로 한 20% 이상 더 구토를 완벽하게 제어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항구토제만 쓸 것이 아니고 육군자탕이라는 약을 같이 쓰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의사들은 임상 연구를 이렇게 하고 또 안전성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하고 나서 항암 중에 이런 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과에서의 학계, 즉 이렇게 구토만 아까 얘기를 들었지만 이 구토만 해도 완벽하게 조절되는 게 생각보다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약만 추가했더니 비교해 봤더니 더 구토를 더 완벽하게 잡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본의 의사님들이 한약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약물 치료 옵션이 더 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한 72%고요. 다른 치료법에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손발 저림이 의과 치료만은 한계가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한막을 이용하는 거죠. 어쩌면 64.5%. 그리고 다른 치료법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도 결국은 한약을 이용해서 많이 그것을 해결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연구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인정한 한약이라고 하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화기에 관계된 약이 이제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아마자분들이 설사가 막 중증 설사로 막 하루에도 7번 이상 막 하는 분들이 있죠. 소화가 안 되면서 설사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이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약 하나만으로 되게 강조했던 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육군자탕, 항암 중에 울렁울렁거리는 걸 해결하거나 식욕이 없는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 약, 또 식욕을 좀 회복하는 보주이타, 이런 약들이 소화기 장애에 대표적으로 일본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한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의료 학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암 치료할 때 여러 부작용이 있거나 이 부작용의 증상을 관리하는 것들을 치료하는 걸 완화의료 학회라 하는데, 그 학회에서 이런 한약을 많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학회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학회에서는 어떻게 권고하고 있냐면, 이 서양의학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데서 이제 진행성, 특히 이제 4기 암 환자들한테는 오랫동안 항암을 해야 되니까, 항암을 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항암을 오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약을 이용한 이런 양방의 의과 치료, 표준 치료와 통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게 유용한 대안이 된다라고 설명을 아예 학회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고 있고요. 특히 암 환자들 변비나 식욕 부진이라든가 피로, 또 이런 증상들이 되게 한방의 도움이 되게 유익하다, 특히 한약의 도움이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일본의 완화의료 학회에서는 이 서양약과 한약을 같이 쓰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양방만으로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 중에 증상이 개선되면 환자의 치료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항암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4기 암하는 분들은 항암이 특별히 이제 이게 완전히 내성이 와서 못 쓰기 전까지는 이 암을 좀 눌러주는 치료를 항암제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줄여줘서 항암제를 또 오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한약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방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좀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대만의 메케이 의과대학에 대해서 연구한 건데요. 대만에서도 위암 환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암 환자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약을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누가 더 예후가 좋은지를 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를 했는데요. 메케이 메모리얼 대학병원이 이거에 연구를 했고요. 대만에서 가장 크고 아주 시설이 훌륭하게 되어 있는 대학병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만에서 2010년, 97년부터 2010년까지 한 14년 정도를 이게 위암 환자들 한 6만 명을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약을 쓴 경우와 안 쓴 경우 약 한 960명을 조건을 좀 동일하게 두고 한약을 썼을 때 좀 뭔가 유익한 점이 있는지를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14년 통계를 봤더니 한약을 안 쓴 경우보다 한약을 쓴 게 생존 가능성 확률이 이게 100%라면 올해 2년, 4년, 6년, 14년까지 봤을 때 한약을 쓴 게 어떤 생존율을 더 높인다라는
통계가 인구 기반 연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한약을 써서 만약에 이런 위암 환자한테 안 좋다면 반대로 나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약을 쓰는 것이 더 오래 살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약을 오래 쓰면 쓸수록 사망자가 다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자를 더 줄여줄 수 있는 것이 한약 사용량의 기간과 관계가 있다, 유의하게.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한약을 쓰는 것이 오히려 보호인자가 된다. 즉, 한 달에서 100일까지, 100일에서 180일, 180일 이상을 보면 오래 쓰면 쓸수록 사망자가 줄어들더라라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한약을 썼더니 위암 환자분들의 이렇게 사망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는가라고 봤더니 상위권에 해당되는 게 물론 위암이라는 특징이 위암 수술도 했고 또 항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소화력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방에서도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 약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쓴 게 향사익군약탕, 평이산, 삼령배추산, 반화사심탕, 보준이탕, 보화한, 마자나 이런 약들이 다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소화가 안 될 때 쓰는 소화제들이거나 또는 설사할 때 쓰는 약들인데 또 변비일 때 쓰는 변비약 이렇게 소화불량에 쓰는 약들인데 그냥 일반인들의 소화불량에 쓰는 약들을 썼을 뿐인데 이 약을 쓴 분이 양방치료만 한 것보다 생존율이 더 높게 또 이런 약들을 오래 쓰면 쓸수록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 연구 역시 대만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대만의 타이중 중구 의과대학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는 이제 위암에 대한 설명했잖아요. 이번에는 췌장암에 대한 설명이에요. 역시 인구 기반 연구로 한약을 쓴 경우랑 안 쓴 경우랑 동일한 조건으로 봤더니 한약을 보완적으로 쓴 게 췌장 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이 연구는 한 18,000명 정도의 췌장 환자를 9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등록된 걸 봤고요. 한약을 사용한 경우 안 사용한 걸 동일한 조건으로 한 380명 정도로 좀 비교해 봤더니 한 3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역시 한약을 안 쓴 경우보다 한약을 쓴 경우가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위암에 쓴 경우와 마찬가지로 췌장암에서도 오래 쓰면 쓸수록 즉 30에서 90일,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3달, 또 3달에서 6개월, 6개월 이상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약을 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망자가 다 줄어들더라는 거죠. 즉 이런 암 환자들이 90일 이상, 즉 3개월 이상 한약을 쓴 게 사망률 유의하게 낮고 이런 보조적 이런 한약들이 췌장암 역시 생존에 되게 유의하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한약이 또 췌장암에 도움이 되는가 또 봤더니 아까 위암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향사익군약탕이 가장 도움이 되는 약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삼령배추산은 이제 이따가 나중에 다뤄지지만 설사약입니다. 항암 중에 설사나 암 환자 설사할 때 쓰는 약인데 이때 또 평이산, 반화사심탕, 보안, 곽향내서 이런 소화제들이 실제로 췌장 환자한테 많이 쓰이고 생존율 향상에 이렇게 인구 기반 연구에서 유의하게 도움이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구는 대만에서 이제 역시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어떤 한약을 많이 썼는가 하는 걸 패턴을 좀 본 건데요. 이 한약을 봤더니 이제 어떤 한약을 요거는 이제 패턴을 좀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대장암에 썼던 한약들을 특히 보면 보통 식욕이 없는 경우가 암 환자분들 되게 힘들어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이 이런 한약을 대장암에 썼던 한약을 썼더니 이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증가시키는 데 많이 사용됐고 이때 도움되는 약들이 항암 효과, 즉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만에서 대장암으로 나온 환자를 연구를 해본 거고요. 여기서 한약의 어떤 소화기 증상을 개선하는 약들을 썼더니 면역도 회복되고 소화기 기능도 좋아지는 데다가 이런 항종의 효과까지 있다. 암을 억제하는 대장암 억제 효과까지 많이 도움이 되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대장암 수술 이내에 한약 처방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총 한 29,000명의 수술을 한 환자, 안 한 환자를 다 포함했습니다.
한약 쓴 환자는 한 4,600명 정도, 안 쓴 환자는 18,000명 정도를 좀 비교해 봤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약을 썼는지를 좀 봤어요. 일단 대장암에 주로 이 수술하고 나서 쓰는 약은 대표적으로 아까 위암, 대장암에 췌장암에 다 가장 많이 썼던 약이 대만에서는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삼성배추산, 반화사심탕 이런 약들이 주로 많이 쓰였고 평이산, 보안이라는 약들이 위암, 췌장암, 대장암 모두 다 공이 대만에서는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한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에서는 또는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이런 한약을 많이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앞에 위암, 췌장암, 대장암에서 가장 지금 대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이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약입니다. 이 향사육군자탕은 어떤 약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약은 소화력이 좀 약한 사람이 약간 우울증도 있고 이런 분들이 체하고 또 이렇게 식욕이 너무 없을 때 소화불량도 자꾸 자주 오고 체하고 식욕이 너무 없을 때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이 썼던 약인데요. 이 약이 대표적으로 암 환자들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체력 저하, 이렇게 염증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화불량이 이것을 포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약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제 근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메몰런 슬로운 캐터링 암센터라는 미국의 3대 암센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암센터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NCCN이라고 하는 가이드, 미국의 가이드를 만들고 있는 이제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특하게 한약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이 대학병원에서 이것을 모아놓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약 파트가 물론 중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인들을 위한 정보라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요. 이 향사육군자탕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걸 좀 알아두세요 라고 전 세계인들이나 특히 미국에 있는 의료인들한테 지침서를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향사육군자탕은 구토나 복부 팽만감, 위장 장애를 치료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용되어 왔던 널리 사용되는 한약인데요. 특히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가 있는 성인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시험했더니 설사를 유의하게 줄여주더라. 이 향사육군자탕이 과민성 대장증후에는 설사를 치료하는 약이고 특히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특히 식후의 소화불량, 팽만감, 조기 포만감이나 상복부가 통증, 즉 위가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복부 위쪽으로. 그래서 이럴 때 도움이 되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필요하고 소화불량, 식욕불량이 있는 환자한테 이걸 썼더니 개선하는 걸로 임상 연구가 되어 있어요. 라고 되어 있고 여러 논문들 연구를 분석한 체계적인 검토, 메타 분석에 의하면 이 향사육군자탕 또는 향사육군자탕을 좀 가감한 처방은 이 기능성 소화불량과 함께 당뇨병서 위마비 치료에 의한 운동 촉진제, 아까 의과에 소화불량의 운동 촉진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향사육군자탕이 기존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위염이라든가 식위장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위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요 관련된 질환, 보통 위산 억제제, 또 PPI 제제를 의과에서는 기본으로 많이 쓰는데 이 기존 이런 치료법의 단독이나 또는 다른 한약의 병용보다도 이 향사육군자를 썼더니 헬리코박터 관련 질환 치료에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사육군자탕 자체는 훌륭한 소화기 질환,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향사육군자탕이 특히 이제 암 환자한테 많이 착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약은 향부자, 백출, 백복령, 반화, 진필, 백두구, 후박, 인삼, 목향, 이진, 사인, 감초, 생강, 대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한약에는 이제 소화기 보약인 이 소화기 보약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군자탕이라고 해서 인삼, 백철, 복령, 감초를 보통 소화기 보약이라 해서 너무 기력이 없고 변도 묽고 설사 경향인데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한방에는 소화기를 보강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대표적인 소화기 보약입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너무 몸에 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 쓰는 약이 바로 향사 육군자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분들은 기력이 너무 없고 식욕도 너무 없고 위장 운동이 그래서 같이 떨어진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울렁울렁거리면서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많이 쓰이는 약이 바로 향사 육군자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거나 더부룩하고 특히 식욕이 없다든가 울렁울렁거림이 같이 오면서 자꾸 체한다고 하거나 우울증이 같이 있다 할 때 가장 1번으로 한의사들이 쓰는 약이 바로 향사 육군자탕이라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암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이 많이 있으실 건데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쓰는 약이 향사 육군자탕이구나. 대만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런 관련된 처방을 쓰고 있고 심지어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도 이 약을 소개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사 육군자탕은 주로 위장운동 촉진, 그리고 아까 위장운동 촉진제가 있고 있다 그랬죠. 암 환자한테 대단히 중요한 약인데 그것만으로 좀 한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힘을 더 보강해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사들은 위장운동 촉진제에서 이 육군자탕이나 이런 향사 육군자탕 이런 약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대만이나 중국에서 이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약을 많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면 영운동 운동이 촉진되고 위장운동 자체가 개선이 되고요. 특히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이제 호르몬이 상승돼서 항암하고 나서 식욕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약이 바로 이 약입니다. 또 이 약에는 육군자탕이라고 해서 아까 항구토제만 쓸 때보다 훨씬 항암 중에 구토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비율이 높은 약이 있다 그랬죠. 그 육군자탕이라는 약이 들어있습니다. 육군자탕 이외에는 소화제까지 들어있어서 좀 더 폭넓게 쓰이는 약인데요. 그래서 항구토제 효과가 있고 기력을 보강하는 이제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대표적인 약이 향사 육군자탕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4가지 증상을 한 번에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암 환자 소화기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사 육군자탕 어떨 때 쓰이느냐? 밥을 먹으면 금방 배부르다든가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고 항암 후에 특히 기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 특히 너무 기력이 없는데 소화불량이 있고 식욕도 너무 없다든가 할 때 울렁울렁이 반복된다 할 때 특히 살이 너무 빠지는 아직지 환자한테 이 약은 대표적으로 쓰이는 보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방에서 이거를 울렁울렁거리는 것을 담음이 정체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앞에서도 제가 위암, 췌장암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근거로 갖고 있고 특히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 연구한 여러 자료들 기능성 소화불량의 대표적인 약이기 때문에 특히 의과의 표준치료에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즉 이런 내시경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장애가 발생하는 환자를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방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수 있다라고 이런 건 이해하셔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없고 이제 체중이 너무 빠지는 분들한테 이 약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향사 육군자탕을 좀 연구를 해봤더니 얘는 이제 메스꺼운 구토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더라. 항암제의 오신 구토에도 도움된다는 그 연구고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레닌이라든가 또 소화 기능에 관계된 여러 운동성을 조절해서 여러 이런 논문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처방이 향사 육군자탕이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처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의대에서 안 배울 뿐이죠. 외국에서는 배우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약이 항암 효과까지 이제 보고가 되는데요. 자, 이 연구는 아까 제가 위암에 이 생존율 높이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이 향사 육군자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약이 실제로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가를 좀 추가적으로 연구해 봤는데 이 향사 육군자탕이 이렇게 소화불량에만 쓰는 줄 알았더니 위암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이 향사 육군자탕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위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퀘르세틴이라는 게 위암을 농도 의존적으로 이 성분이 매우 잘 억제한다. 이 향사 육군자탕이라는 약을 써서 위암을 더 억제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한약 중에 특히 보약을 쓰면 암이 성장한다라고 잘못 가이드를 어디서 들으셔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암은 면역이 저하됐을 때 성장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말해서 면역을 높이고 암을 억제하는 효능 있는 한약을 쓰면 암을 억제하는 거죠. 과학적인 기반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지 막연하게 보약을 먹으니까 암도 성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면역이 떨어지거나 염증이 있으면 암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좋아지게 한 약이 향사육군자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농도 의존적으로 암이 스스로 죽게끔 되는 이런 위암 사멸 효과가 대표적으로 향사육군자탕은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이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이산은 일반인들이 너무 이제 소화력이 많이 좋았던 분이라 하더라도 과식을 하면 체할 수 있잖아요. 소화불량이 오고 그때 많이 사용되는 처방인데요. 이 처방은 소화력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 과식 등으로 해서 급체를 하거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되는 처방이라 이 처방은 일반 한의원에서도 많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한방의료보험에서도 되는 약이 바로 이 평이산인데요. 이 평이산은 이제 보통 과식하고 체했을 때 기본 처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처방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많이 쓰이는 처방인데요. 특히 이제 복부 팽만이나 특히 과식을 했을 때 소화불량에 있을 때 정말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처방은 특히 소화불량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리뷰 연구에 의하면 소화불량이나 구역이나 복통, 식욕부진에 아주 널리 사용돼서 기능성 소화불량에 너무나 많은 근거가 있는 그런 한약입니다. 특히 항염 효과도 있는데요. 특히 위염이나 장염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최근 연구는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점막 손상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때문에 암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들이, 췌장암 환자들이 이 평이산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평이산은 암 환자의 직접적인 이제 RCT 연구는 좀 제한적이지만 이런 소화불량이 만약에 소화가 평상시에 좋았던 환자들이 갑자기 급체했다. 그랬을 때 무난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대표적으로 평이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특히 위장운동 저하나 이런 장내 불균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같이 좋아지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 소화불량에 이 약은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부룩함이나 항암의 점막염이나 항암의 장내 불균형을 감소하고 특히 가스 같은 거를 잘 해결해 주기 때문에 평이산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음 처방은 이제 삼룡백출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룡백출산은 원래 이제 큰 병 앓고 특히 수술하고 나서 소화력이 떨어져서 이제 설사를 할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대표적인 소화기 보약입니다. 자, 삼룡백출산은요, 인삼이 들어있고 이제 백복령이 들어있어서 삼룡이라 하는데요. 연자역, 길경, 감초, 백편도, 병령, 의인, 산약, 사인, 인삼, 백출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화기 보약인 사군자탕이라는 약에 설사를 완화하는 약들이 산약이라든가 백편두, 백복령, 의인 같은 설사를 완화하는 한방 약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룡백출산은 특히 위암, 췌장암, 대장암에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화력이 다 떨어져서라고 표현하는데 막 먹기만 하면 설사한다는 분이 있죠. 특히 이제 수술하고 나거나 이런 소화기암 수술하고 나서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기력도 없고 소화도 안 되는데 설사를 너무 자책한다 할 때 그럴 때 쓰이는 약이 바로 삼룡백출산입니다. 예, 삼룡백출산은요 장흡수 기능을 좀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영양흡수를 좀 높여주고요 장벽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특히 설사를 조절하는 효과가 좋은데요. 장의 연동을 좀 안정화해서 설사를 좀 줄여주고 대변 형태가 이제 묽어지고 풀어지는 것을 많이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장내 미생물을 조절해서 장내균의 균형을 회복하고 특히 면역도 이제 장의 어떠한 면역도 회복해주고 염증을 좀 완화하는 효과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암 환자분들도 이런 형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설사라고 흡수장애, 그래서 아무래도 흡수되니까 영양분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체중이 좀 그래서 감소하거나 기력이 너무 없어서 설사를 많이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드셔도 몸이 흡수를 잘 못한다고 하는 분한테 대표적으로 소화기 보약으로 쓰는 약이 바로 삼룡백주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연구 근거가 있는데요. 이제 설사형 과민형 장증후군에, 특히 과민성 장증후군 설사에 메타 연구에서 이 삼룡백주산은 설사를 감소하는 근거가 있고, 복통이나 특히 복부 팽만감을 개선하는 거, 기능성 장질환에서 이제 그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을 보면 한 13건의 임상 연구에서 이 삼룡백주산은 어떤 기존의 어떠한 이 설사의 어떤 치료법이나 이런 것과 같이 쓰거나 또는 같이 안 쓰고 삼룡백주산을 이렇게 쓰는 경우 모두 기존 치료법 단독보다 설사나 복통,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고 완치를 향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룡백주산은 특히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관련 설사에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장점막 보호 효과가 있어서 항암제로 유발된 설사를 감소하는데, 특히 장의 염증을 감소하고 장내 미생물 변화의 개선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완요법으로서 이제 이런 보조적 치료로 이제 암 환자의 설사에 되게 도움이 되는 삶의 질 개선하는 그런 보고가 되어 있는 약이 항암 중에 도움이 되는 약으로 삼룡백주산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이제 장내 미생물,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장내균을 조절하고 장내 장벽 기능을 개선하고 특히 장내 유익균을 증가하는, 특히 항암제나 항생제를 쓰면 장내 유익균이 많이 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장내 발효 과정을 조절해주는, 결과적으로 장의 벽을 기능을 회복하고 점막의 장내균을 개선하는 효과가 보고된 약이 삼룡백주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화사심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화사심탕 역시 이렇게 설사의 항암 중에 많이 사용되는 약인데요. 특히 이제 위장의 염증이라든가 속이 쓰리다든가 점막에 염증이 있을 때 소화불량 같이 있거나 울렁울렁거릴 때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이 반화사심탕입니다. 이 반화사심탕은 대표적인 한방 위장염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약은 황금, 황령 같이 한방에 쓰는 소염제, 해열제가 들어있습니다. 약이 조금 써요. 거기다가 인삼, 반화, 생강을 말린 건강이 들어있고 감초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추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약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한방에서도 위장에 염증이 있을 때, 속이 쓰리고 설사할 때 많이 사용했던 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약은 메타 분석에 의하면 기능성 소화불량에 증상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고 기존 약보다 효과가 대단히 우수한 그런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최신의 어떠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의하면 57개의 RCT 연구를 포함해서 봤더니 이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가장 근거가 많은 처방이 바로 반화사심탕으로 나왔습니다. 워낙 일본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항암 중에 반화사심탕을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하고 일반인들의 소화장애 많이 쓰이고 국내에서 역시 대만, 중국 역시 반화사심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근거가 잡혀있는 약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어떤 연구가 있냐, 위염이라든가 소화성 궤양, 이렇게 이런 직접적인 위염이나 일단 내시경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떠한 기질적인 변화가 있는 어떤 염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가 안 되는 소화기 기능의 이상에도 기능성 소화불량에도 쓰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위염, 위장질환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전은 항염 효과가 있는데요. 위장의 어떠한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위장 운동을 좀 정상화하는 위장 기능 조절과 특히 이 약 역시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고 장장벽의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현상들이 많다고 했죠. 특히나 속이 쓰린다든가 울렁울렁 거린다든가 위장관 염증이 있어서 설사한다든가 소화불량이 있다고 할 때 이 약은 염증과 장 점막의 위장 점막 염증도 완화하면서 기능도 위장의 기능도 개선하는 약으로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일본 의사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한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중에 점막염이 있다고 할 때 많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약인데요. 염증이 있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질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바나사심탕이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나와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보통 항암 중에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항암 중에 위장에 염증을 유발하는 특히 점막 염증으로 군염이 왔을 때, 또 설사가 있거나 이럴 때 이런 증상이 같이 왔을 때 특히 이런 것을 점막 손상이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이 바나사심탕이고요. 그동안 바나사심탕은 특별히 암 환자 설사라든가 다양한 질환에서 이것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유튜브에 바나사심탕을 검색하셔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바나사심탕은 항암으로 손상된 장 점막을 보호하고요. 염증을 줄이는 핵심 처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항암 부작용의 전반에 활용이 되고 그 외에도 스스로 장운동 장애라든가 항암 중에는 설사라든가 식욕부진 그 외에 얘가 이제 좀 마음의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요. 이런 우울증이나 억울 증상에는 특히 불면증에도 이 약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인데요. 우석대 한의과대학에서 이제 항암의 어떤 부작용에 바나사심탕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연구해 본 건데요. 14개 무작위 시험을 분석을 해봤더니 바나사심탕은 항암 치료 여러 증상에 어떤 이 부작용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특히 이제 세계 연구를 봤더니 통계적으로 이 오심구토에 얘는 구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할 때 이 바나사심탕을 같이 쓰는 게 항구토제를 쓰는 것보다 더 높게 울렁울렁거리는 것을 완화하는 특히 이제 유의하게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점막염을 유발하는 항암제를 만약에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 중에 파이베퓨나 폴피리 이런 약들을 쓰거나 또 젤로다를 먹는 약을 쓰거나 이렇게 점막에 염증을 유발해서 군염이나 설사를 오는 울렁거리기 위해 오는 그런 항암제를 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미리 이 바나사심탕을 투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울렁울렁거리는 것도 완화하고 실제로 암 환자들 표현에 먹기 전과 먹기 후를 구분해 보면 안 먹으면 군염이 쉽게 올라오고 울렁울렁 거리는데 이 약을 쓰면 확실하게 그런 것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항암을 하는 분들한테 이 바나사심탕을 미리 예방 목적으로 저는 투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은 이제 소화불량, 급성 소화불량이나 만성 소화불량에 많이 쓰이는데 특히 이제 속쓰림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보완은 백출진피, 바나, 적복령, 신곡, 산사, 영곡, 영교, 향부자, 후바, 나복자, 지실매가, 황련, 황금이라는 약이 들어있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나사심탕에도 황금, 황련이라는 약이 들어있는데 이 보완에도 그런 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약 역시 점막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완은 어떨 때 쓰느냐? 이런 점막염증이 있어서 속이 쓰리거나 이럴 때 이 약이 주로 소화불량과 겸했을 때 많이 활용됩니다. 앞에서 메모리얼 슬론 캐터리 암센터에서 이 향사 육군자탕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를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여기는 보완에 대해서도 메모리얼 슬론 캐터리 암센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정보 파트를 보면 이 보완은 오랫동안 이 소화 개선에 이 보완이 많이 사용된 처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대규모 임상 연구를 보면 이 보완은 수술 후에 어떤 대장 환자의 위장장애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한약 제제 중 하나로 많이 있고 일반인들한테 소화장애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약 자체가 이제 보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상 연구를 보면 위배출을 촉진하고 유산범위를 증가시키고 이 약 역시 항궤양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황금항염 같은 약이 들어있어서 위염이나 이런 궤양까지 치료해주는 속쓰림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장 점막에도 개선 효과가 있어서 설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은 소화 효소를 활성하고 위배출을 증진하고 발효는 특히 장내 발효를 조절해서 복부 팽만감을 줄여주고요. 장내 미생경의 어떤 미생균의 이렇게 균형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는 소화기 질환 연구가 특히 이제 중국에서 특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복부 팽만감을 감소하고 특히 이런 오래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체한다는 분들이 좀 속이 쓰리다든가 소화불량이 같이 있을 때 위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다라고 할 때 주로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도 기능성 소화불량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장 운동이 떨어지고 장내 발효가 증가하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이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해소하고 가스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암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암 환자 소화불량이 워낙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소화불량이 왜 발생하는가? 보통 하나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한 4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은 이제 위장 운동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오래 음식이 위에 위장에 머무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막에 염증이 있어서 속이 쓰리고 메스꺼울 수가 있고, 장내균의 불균형으로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오고, 장 점막이 어떻게 약화가 돼서 설사하고 흡수력이 떨어지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암 환자가 이제 이렇게 융합이 돼서 소화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의과에서는 이제 위산 억제제로 속쓰림 해결하고 우장운동 촉진제, 항우도제나 이런 것들로 주로 대증 치료를 합니다. 증상 하나하나에 맞춰서 양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소화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도 여전히 도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식욕도 잘 안 살고 계속 못 먹는다라고 아마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암 환자 자체가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과 치료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치료를 좀 보완적으로 도와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합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도와주는 보완 치료가 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 이런 보완 치료로 대표적으로 한약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향사액군자탕, 평이산, 삼령배추산, 반화사십탕, 보완이라는 약이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약들이 위암이나 췌장암, 이런 대장암의 생존율을 좀 높이고 특히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으면서 이 약을 오래 쓰면 쓸수록 오히려 생존율이 향상한다는 보고가 특히 대만에서 많이 보고가 됐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울렁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될 때 향사액군자탕을 주로 쓰고 급체했을 때 평이산, 또 설사가 멈추지 않고 흡수 장애가 많으니까 삼령배산, 또 이게 점막에 염증이 있어서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되고 군염일 때 반화사심탕, 또 속이 쓰리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거나 또 점막에 염증이 있어서 소화가 안 되는 보완, 이런 약들이 대표적으로 암 환자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약들이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암 환자분들한테 자주 발생하는 소화불량에 대해서 여러분 도움이 되는 한방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과 치료가 혹시 한계가 있을 때 이런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여기 설명된 자료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주치의 허락을 득한 후에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사항을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런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소화불량에 보완적으로 한방에서 도움된다는 근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암 환자 소화불량에 보완적으로 도움되는 한약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